이어서 이 얘기 역시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 관련된 보도들 관련해가지고 언행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판과 비평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CBS 박재용의 한판 승부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돌발적인 발언을 하신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 섭외와도 안 나간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뉴스공장 나가시는 분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니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나오지도 않은 우리가 안 불렀다고 이렇게 욕하냐 그럴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털구승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사실은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사법 제재가 불가능해요. 어떤 분은 왜 뭐 김어준을 고발하지 않았냐, 네. 장인수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두 분 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정도 안 됐고 피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액션에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현상을 그럼 놔둘 것인가, 그냥 시장에 맡겨서 사람들이 구독 취소하게 그냥 기다릴 것인가로 했을 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당연히 영향력이 엄청 크고 가장 빅스피커에 아무리 몇만 명이 빠져도 빅스피커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바뀌게 사실 외력을 늘 수 있는 건 민주당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매주셨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가 총대를 매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건 개별 의원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본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어준 씨는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이나 하면은 손가락 한 5손가락 안에 꼽힐걸요? 그리고 뉴스공장은 우리나라 어느 매체하고 비교해도 지상파 매체하고 비교해도 영향력이 그렇죠.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울걸요? 실시간 당연하죠. 30만 보는 네. 거는 지금 공중파도 안 될 거예요. 지상파도 뭐 거의 네. 대적할 방송이 없을 것 같아요. 뉴스 기준으로는. 그러면 네. 일반 방송이나 미디어들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러면은 유튜브는 우리는 자유롭게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김어준 씨도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출연자가 사전에 나하고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돌발 반응으로 뭔가 내놓은 것까지 나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리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칼럼 쓰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우리 본사의 논조와 관계없다고 이렇게 써주잖아.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면서 네. 밑에 그런 태도하고 경계를 뭐가 하죠. 달라요.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하는 거 그 좀 비굴하잖아요. 네, 저는 차라리 네? 그거라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일날엔 아니면 다음 날이라도 장윤수 기자의 의견은 내가 당일에는 당황해서 제지를 못했지만 이건 개인 의견이고 뉴스공장 측과는 협의가 없었습니다를 바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스피커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진영, 진보진영이 어떻게 보면 큰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빅스피커로서 사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조율된 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정도였으면 아마 이 논란이 금요일까지는 오진 않았을 네.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그 워터게이트 얘기를 하시고 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피해가는 느낌으로만 나가고 하니까 계속 그게 논란을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이제 불을 꺼야 될 시점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철구승으로 편집됐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해서 네. 이거는 책임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가는 것이 사실 그 30만이라는 하나의 권력에 대한 당연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명계 이제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보세요. 한 흐름이 민주당 안에 공소 취소 모임까지 만들어 가지고 1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모였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죠.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사 기소의 진상을 밝혀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는 것을 본인 이름을 달고까지 모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한쪽에 그런 흐름이 있고 한쪽에서는 정부에서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어요.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신의 사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이 두 가지로 합쳐져 가지고 전국이라는 것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공장이라는 플랫폼에서 공소취소 거래서를 제기했고 이런 문제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뉴스공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친명계 정치인들은 어떻게 느끼냐? 야 혹시 뉴스공장이 일타쌍피 노린 거 아니야? 우리 공소취소 모임하는 친명계 의원들도 세게 한번 가격을 하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안의 검찰개혁안도 세게 한번 까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한번 중심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실제로 하고 있고 속내는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너뜨려서 얻는 게 뭔데요? 얻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가 관철하게 하는 목표인 거죠.
근데 네. 이건 신인규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면 일단 용어부터 조금 바꿀게요. 정부안이 아니죠. 당정협의 아니죠. 당정협의안. 네, 당과 그렇죠.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아니잖아요. 그거를 왜 그 법사위 안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그러면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당과 이미 다 협의가 된 건데 법사위를 따로 설득해야 되는 법사위가 별도의 기구가 된 거면 이건 마치 법사위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기구가 되는 거예요. 당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라서 이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리고 다시 유튜버로 돌아간다면 검찰개혁안으로 돌아가면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곳에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검찰개혁안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정부안 중에서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개혁 만약에 그 법사위 안으로 갔을 때 문제가 터져 예를 들어 돌려차기 사건이 한 번 더 나요. 그런데 이거를 수사를 못 해갖고 구멍이 생겼고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을 유죄를 못 주는 상황이 되면 누가 책임질까요? 이거 정부가 고스란히 받을 거예요. 당연히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비난으로 갈 거고 대통령이 비난을 받는 거는 당연히 법무부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도 비난을 받을 거고 아마 경질 사유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법사위 위원들이 책임을 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지사 나가분도 책임 안 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책임지는 사람들이 우리는 책임을 질 테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그렇죠. 좀 따라줘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출연을 하고 있고 이게 출연이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도 뭐 출연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근데 네. 말씀을 드리면 더 좀 실망스러웠던 게 사과를 하고 빨리 끝냈으면 될 일인데 오늘도 그러게요. 어제도 계속 경찰 출신 분들이 와갖고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혹을 가실 수가 없어요. 아 저거 얘기하려고 계속 그거 끌어왔구나. 그 사실 이제 그 프로그램만 아니라 2시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도 계속 그 경찰 출신 분 와갖고 일방적인 얘기만 합니다. 맞아요. 예. 이거는 저는 자꾸 과거에 저는 계속 동지의 언어를 하자 싸움을 밖으로 내보채지 말자 굳이 그렇게 갈등을 우리가 부풀려야 되느냐 우리 내부에서 좀 해결하자라는 주의였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와버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정답 수밖에 정해놓고 없어요.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석할 방송을. 수밖에 예.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비판하지만 보수 매체, 보수 신문하고 뭐가 달라요? 자기 잘못 인정 잘 안 하고 요즘 언론 재래식 언론이라고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들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정정보도 하고 그래요. 근데 김호준 씨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아주 상식적인 지적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딴지일보였을 때 김호준하고 지금 김호준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유롭게 뭐든지 얘기하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딴지일보 역할하고 그 사이에 김호준이라는 사람은 보수 기득권 세력하고 맞서는 일종의 플레이어 역할을 한 거예요. 진보 개혁 세력을 대변하는 플레이어가 된 거고요. 근데 그런데 일단 기성 매체에 들어갔다가 뉴스공장이라는 것 때문에 나와서 유튜브 매체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계속 싸워야 될 가치들을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호준 씨가 얘기하는 거에 귀 기울였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란 지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지금 그 갇힌 플레이어라고 생각했던 그 뉴스공장이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분란과 갈등과 그 안에서 이슈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걸 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슈를 민주당 안에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와버렸을 때는 이미 지형이나 역할 자체가 달라진 거다. 그 달라진 역할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민주당 의원들이 무조건 이전에 해왔던 그 행동 패턴대로 하면 안 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일정한 게 거리를 두고 뭐 서로 간에 공생을 하고 뭐 어느 매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일보 가가지고도 다 출연하고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하는데 다만 김호준 씨가 뭘 해서 플레이어로 뛰었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를 민주당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김호준 씨도 거꾸로 자기가 그 정도 큰 매체가 됐다는 걸 알고 좀 책임 있게 행동하거나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까지 뉴구승으로 얘기했던 털구승으로 얘기를 하자면 현실적으로 뉴스공장에 영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보의 민주진영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애정을 당하면 고언을 하자면 정말 이번에야말로 사과를 하고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부의 문제보다는 새로운 의제를 설정해갖고 대통령 보세요. 우리가 다른 걸로 막 몰두했을 때 바로
기름값 아니면 지난번에 뭐 교복 뭐 앞으로 나아가고 개혁으로 나아가잖아요. 거기에 선도할 수 있는 스피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모든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해줄 수 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그 정부 이번 저는 갤럽 통계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되게 큰 함의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부정평가에서 가장 생각보다 많은 포션을 차지했던 게 검찰개혁 아니었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네. 긍정이 올랐다고요. 국민 대부분은 그거보다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스피커라면 가장 큰 문제에 눈을 돌려줘야죠. 그래서 민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국민 다수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을 가지고 지금 계속 미디어로 그 타겟팅을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달라진 거예요 이미. 이전에는 민주당 안에서 결속하고 그 안에서 토론하고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도 되는 해도 됐지만 지금은 이만큼이 더 넓어져 버렸어. 그 넓어진 사람들의 의견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민생 챙기는 문제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하루 종일 그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검찰 개혁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젠. 좀 민생 문제도 토론하기도 하고 주가도 얘기하고 앞으로 뭘 해결해야 할지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성격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야당형에서 이제 여당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네.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사실은 검찰 개혁이나 의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아직도 이제 검사들이 바뀌었느냐라고 보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은 게 예를 들면은 우리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박성재 재판에서 나오는 그 전현직 검사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그 임세진 그 전 맞아요. 검찰과장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정작 중요한 얘기는 다 모르쇠로 일관하느라고 당시에 너무 자기도 혼란스러워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는 데다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법무부랑 검사 파견 문제 놓고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자기가 수사받는 종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고 입을 닫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면 여전히 검사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혁의 의제라는 것이 중요하고 맞아요. 우리 스피커들이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라는 것은 답을 정해놓고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내 방송을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꼭 정답이란 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도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말이지만 검찰개혁을 다시 돌아가면 인적 청산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제도 개혁은 제도 좋죠. 근데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든 사실은 그 중수청에서 괴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국수본에서도 괴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면 패가 망신하는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법을 바꿨나요? 아니요. 수사를 제대로 해서 주가 조작한 사람 처벌하라. 기존법으로 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석유 기본법 있던 법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최고가액제도 지금 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인적 청산과 탄핵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내가 검사지만 내가 아니면 중수청 수사관이지만 내가 뭐 국수본 누구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선배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우리 망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카타르시스를 느낄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간에 저는 검찰 개혁은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사실은 정말로 국가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게 세상이고 전부고 우주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거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인혜 씨의 세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고민되네요. 오늘 그래요? 김어준 씨 왜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정치 고관여가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과거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봤어. 너무 그래요? 주저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약간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씨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과거 진보 정권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걸 많이 관철시켰는데 뭔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본인의 뜻대로 잘 안 돼서 이렇게 삐걱거리는 걸까? 또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결국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김민석 총리 이슈도 있었고
있었고 또 이번 이슈도 있었고 네. 이렇게 계속 뭔가 정부의 스크래치를 내는 목소리를 내는 걸까? 권력이 너무 커진 걸까? 어떤 걸까? 야. 저는 200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가. 다만 의구심이 들었다. 뭔가 과거와는 다른 야. 진보 정권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네. 여기에 너무 많은 의원들이 부안회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윤희 씨는 진짜 천재예요. 천재야. 진짜 보니까네. 아니 그런 자기가 집까지 무슨 네. 대관여층이 아니래 네. 자기가. 말을 주워 담기 전에 빠르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